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국회의원 김선민입니다. 3월 6일 인재 영입식을 거쳐 조국혁신당에 첫 발을 들인 지 133일입니다. 비례대표 순번 투표, 선거운동, 전국 당원 간담회, 여성위원장, 그리고 최고위원 출마까지 폭풍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도 그렇습니다. 7월 7일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1차 온라인 토론회, 부산과 정읍, 광주, 대전 간담회, 오늘 2차 토론회까지 모두 제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버리고 이 길로 나온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지인들이 많이 묻습니다. 저는 늘 더 일찍 나오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라고 답합니다. 길은 험했지만 방향이 명확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길은 가파르지만 동지들이 함께하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저는, 새로운 사회를 늘 꿈꿔온 저는 여기에 오기 위해 오랜 시간 단련을 받았습니다. 전국을 돌며 동지들과 눈 맞추고 손잡으며 많이 웃었습니다. 수많은 동지들과 전화를 하며 눈물 어린 사연에 울기도 했습니다. 교직을 마치고 난생 처음 당원이 되셨다는 김아무개님, 운영하는 식당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윤아무개님, 뉴스를 보면 우울하지만 우리 당 소식을 들으면 웃음이 절로 난다는 박아무개님, 제게 과분한 응원을 주시는 우리 당원 동지들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빼앗긴 들을 되찾아오겠습니다. 그 위에 함께할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100년 정당,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사회권 선진국, 제가 가장 잘할 사람입니다. 공약으로 내건 사회권 선진국 대장정, 주권당원 혁신행동, 100년 정당 정치학교, 제7공화국 운동본부 모두 100년 정당으로 가기 위한 주춧돌입니다. 막장 드라마로 신문 보기가 싫은 요즘 저는 그래도 늘 웃음을 달고 삽니다. 저들의 모습이 기괴해질수록 우리의 승리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호 1번 김선민, 자랑스러운 조국혁신당의 최고위원이 되어 대한민국 조국과 대표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은 정치인 김선민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실력과 경험으로 잘 무장했습니다. 서울의대를 졸업했지만 진료실로 가지 못했습니다. 국민 건강의 열쇠는 병원 밖에 있었습니다. 30년 보건복지 정책으로 다졌습니다. 2001년 설립준비기획단원과 인권연구담당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기여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수석기술관, OECD 의료의질 워킹파티 첫 아시아계 첫 여성 원의장으로 일하면서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첫 내부 승진, 첫 여성 원장으로 저를 임명하셨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정중앙으로 지나면서 위기 관리의 역량을 배웠습니다. 직원 4,000명 공공조직에서 조직 운영을 익혔습니다. 저 김선민은 조국혁신당의 외연 확장에 기여할 적임자입니다. 일찍부터 시민사회와 함께했습니다. 강원에 살고 강원에서 일하면서 지역민의 아픔을 보듬었습니다. 태백에서 산재 노동자를 돌보며 지역 의료의 어려움을 체감했습니다. 축제 같은 총선을 지나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의 기치를 내걸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당 여성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여성 당원들과도 호흡했습니다. 여성과 지역, 청년까지 아우르며 우리 조국혁신당을 더 넓고 더 크게 성장시킬 안목을 익혔습니다. 기호 1번 김선민, 누구보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두 분 후보님 또 그리고 제가 조국 대표님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잘 웃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천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서봤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또 가정생활도 그랬습니다. 모두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웃는다는 것은 그저 잘 웃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여유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항상 머리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때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가장 큰 단점은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님 따라다니기 매우 힘듭니다만 열심히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면서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정말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어떤 지지율이냐?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100년 정당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100년 동안 지지율이 계속 안정세를 점해야 합니다. 가깝게는 다가올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에서 지지율을 높이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우리가 아주 놀라운 비례 선거율, 투표율을 보였을 때 어떻게 잘했나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선명한 구호,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마 같은 인재 영입의 일련의 과정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어가려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그 구호를 현실에 옮길 검찰개혁, 조기종식, 그리고 탄핵, 그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1, 2년 사이에는 검찰 독재 조기종식이 가장 큰 과제가 되겠지만 지금 국민들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이 민생 현실에서 우리는 항상 차별성 있는 민생 정책을 내놓고 이것을 사회권 안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드라마 같던 인재 영입의 과정을 다시 선거를 통해서 인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지지율을 높이는 두 가지 과제입니다. 저희가 선거에서 보여드려야 할 차별성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정책의 차별성, 두 번째는 인물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차별성도 크게 나눈다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에 있어서 우리가 제시한 그동안 차별성이 있는 검찰개혁 4법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천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생에 있어서 민주당과 차별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각종 세제에 있어서의 차별성은 이미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 주거, 의료, 그리고 복지 이런 영역에서 국민연금 이런 영역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의 차별성입니다. 우리에게는 민주당에게 없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뿐만 아니라 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모두 제2, 제3의 조국입니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이 모든 분들이 17만 당원들이 모두 또 하나의 조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에서 참신한 그리고 우리의 당 정강 정책과 딱 부합하는 그런 인물들을 영입하고 발굴하고 이분들을 배출해서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별성이 될 것입니다.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기치를 대표님께서 처음 조국 전 대표님께서 처음 이제 내거시고 제가 2000년 초반부터 계속 연구했던 그런 주제라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열심히 설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단어의 오해가 있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당원 간담회를 열심히 해 나갈수록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고
그 안에서 개별 입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 당의 미래라는 것에 정말 많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이게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당원들께서 요청하시는 게 사회권 관련해서 세미나를 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모아가는 것이 결국 100년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다른 정치적인 소양들 혹은 조직적인 뿌리들은 이미 민주당이나 보수 정당에서 이제 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정말 정당이 정책을 여러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서의 정당은 사실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고 그것은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이미 활성화된 그런 다원적 민주주의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은 정책을 추구하는 정책적인 동지로서의 정당은 아마도 정의당에 이어서 우리가 그 첫 번째 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학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이것이 이 일부 전문가들의 책상 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많은 당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가치를 공유할 때 저희는 100년 정당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렇게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 간담회 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3가지 커리큘럼을 듣고 굉장히 많은 차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나라에 좋은 커리큘럼의 프로그램이 없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분, 학교에 참여하고 싶은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누군가 전문가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당원들 사이에서 이 생각을 수평적으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국 선거를 하면서 제가 지지자들께 많은 이제 문서를 드리고 받아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 정말 너무나 좋은 의견과 너무나 많은 재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수평적인 과정 그리고 바텀업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유해 간다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후보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690만 명의 지지를 받은 당입니다. 1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대표께서 어떤 판결을 받으실지는 저는 아직도 대법원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개 이상 무혐의 판결이 나면 파기 환송이 되어서 올 예정입니다. 설사 최악의 순간이 오더라도 저는 일단 우리 당 안에는 제2, 제3의 조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저는 그 상황에서 위기 경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위기는 소통입니다. 우리는 12명의 의원과 새로 구성될 지도부가 하나로 뭉쳐서 계속 그 이후의 일들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저는 3가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당원들과 직접 만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 4가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올 하반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지역 순회 간담회를 하면서 계속 당원들을 만나갔는데 최고위원이 돼서 만나는 것과 그 후보로 만나는 것은 다른 일일 것입니다. 지도부의 책임을 가지고 최고위원으로서 다시 당원 간담회를 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나가겠습니다. 공약 실천을 위한 계획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세 번째 하반기 계획은 올 하반기가 우리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해가 될 것입니다. 원내에서도 입법이나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모든 전국에서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종합특검, 한동훈 특검이었습니다. 그리고 3국조는 라인, 그다음에 국제행사, 그리고 언론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였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최상병 특검일 겁니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아마도 곧 재의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서 더 재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더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저희는 끊임없이 재발의를 할 것입니다. 다음번 재발의를 하게 되는 최상병 특검은 결국 윤석열 특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부부가 하는 일이 지금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김건희 종합특검은 계속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디올백, 양평, 주가 조작, 그리고 댓글, 국정 개입, 이런 것들은 이 최상병 특검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특검이라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국회의원 김선민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창당, 국회의원 12명 당선, 우리가 함께 쓴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창당 4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켜야 합니다. 올 하반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안전벨트를 단단히 졸라매야 합니다. 당장 법사위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도 있을 예정입니다. 200명을 채우지 못하면 특검법은 좌초되겠지만 우리는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민생 법안도 챙겨야 합니다. 사회권 보장을 위해 노동, 돌봄, 복지, 의료, 주거, 문화, 디지털 모두 챙겨야 합니다. 사회권 선진국의 실현, 최고위원 김선민이 앞장서겠습니다. 조국 대표 옆에 항상 있겠습니다. 전당대회를 마치자마자 저는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권 선진국 대장정 만들겠습니다. 주권 당원 혁신 행동 하겠습니다. 100년 정당 정치학교 만들겠습니다. 제7공화국 운동본부 이룩하겠습니다. 7월 20일 우리의 첫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 모두 오셔서 권리와 책임 다해 주십시오. 조국 대표가 선봉에 선 쇄빙선, 김선민 최고가 이끄는 예인선, 멋지게 나아가는 조국 혁신당호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